정조준 세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치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장한 지 1시간 지났고요. 10시 7분 구간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은 0.7%가량의 양시장 동일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눈에 띄는 게 외국인의 수급 아닐까 싶어요. 워낙 최근에 또 핑퐁핑퐁 하루 걸러 한 번씩 매도를 오갔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 출발했지만 1시간 사이 매수 전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외국인이 환율 부담보다는 우리 기업의 매력도를 높게 보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높게 보는 거겠죠? 그래요. 일단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글쎄요. 환율은 좀 지나간 악재 아니면 지나간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연장선상에서 저보다는 양 본부장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먼저 최진욱 본부장님. 최진욱 본부장님이 보시는 시황 한 줄평 한번 듣고 갈까요? 자, 최진욱 본부장, PC보단 기업 실적이 부각됐다. 어떤 얘기죠? 일단 이제 PC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그래도 좀 이제 부합은 하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전분기 대비해서 좀 크게 상승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후퇴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즌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미증시만 놓고 봐도 크게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일단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PC보다 이 물가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를 좀 살리는 부분들과 좀 두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좀 미증시 같은 경우는 PC 쪽보다는 기업 실적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금일 시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기술주 중심의 좀 강세 흐름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 이제 5월 달에 지금 이제 FOMC도 있는 상황이고 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PC 물가 부분들이 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좀 실적이 조금 더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전부터 이미 이제 물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 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보다는 후퇴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고 시장도 그 우려감을 일부 반영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PC 지표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기업 실적에 조금 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집중하며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최진욱 본부장의 의견이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도 비슷한 한 줄 평도 좀 남겨주셨죠. 예.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PC보단 PC 양호, 외국인 돌아올까라고 남겨주셨는데 실적주 중심의 상승, 외국인도요. 지난주 금요일 매매 패턴을 보니까 실적이 나온 기업 중심으로 매수를 좀 하더라고요. 이번 주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공교롭게도 원래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2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1분기에 잘 나오는 기업들이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 전체 흐름을 봤을 때에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탈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1년 동안 우리 시장이 많이 밀렸었던 경우가 올해 1월 달과 작년 9월 달인데 당시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약 6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조 정도 매도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포지션을 바꿨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6조 정도 매도가 나왔었던 것이 지난주죠.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제가 좀 큰 흐름에서 짚어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2011년부터 약 13년간 환율이 1,300원 이상일 때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들어왔습니다. 물론 환율이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환차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지만 1,3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1,400원대까지 육박할 경우에는 추후에 환율이 빠질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이 생길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노려보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탈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앞서 최진욱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FOMC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탈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미국 외의 지역들이 있죠. 유럽 말고 이제 아시아라든지 신흥 증시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의 GDP 증가율이 미국보다는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를 비롯해서 선진 증시가 그동안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갔다라고 한다면 올해 중후반이라든지 올해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신흥국이 수익률 게임에서 좀 더 유리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 4월부터 3주차 동안 들어온 자금이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증시의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규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매우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왜 국내 주식에 이렇게 열광할까라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게 또 한국 주식 아닙니까? 또 네, 외국인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언제든 환율에 관해서 차익도 보고 손해도 보려면 약간 이런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으나 ATM기 같은 예. 한국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계속 빨아간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도 있어요. 환율이 계속 약해진다면 그런 게 다시 재부상되지 않을까. 예,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 증시에서 ATM기라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미국 경기가 뭐 지난주에는 살짝 안 좋은 수치가 나왔지만 경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PMI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나왔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중국의 경기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글로벌 G2라고 하고 있는 두 나라의 경기가 좋아지거나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조업 위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쪽이라든지 2차 전지, 뭐 조선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 수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메리트가 없을 가능성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증시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2배, 3배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였던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달러가 너무 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원화 약세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이탈이 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추가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급과 함께 긍정적인 예상도 저희가 시장 안에서 해볼 수 있었는데요. 자, 만약에 시장 흐름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섹터와 종목에서 또 수익을 발굴할 수 있을지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가장 뜨거운 섹터부터 봐야 될 텐데 너무 자주 얘기한 섹터라서 사실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 전력기기에 대한 전략입니다. 자, 먼저 최진욱 본부장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올해 내내 투자 활황기다라고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재룡전기, 삼화전기, 삼화 콘덴서 흐름 좋았고 오늘은 대원전선 거래량 터지고 네네. 있고요. 삼성전기, LS그룹주가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투자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이 올라서 두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보유자의 영역에서 나와야 되는 시기도 궁금할 거고 아직 한 종목이라도 없다면 신규 진입 괜찮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규 진입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차 전지 투자 활황기 그 시기가 전선 전력기기 쪽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트렌드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은 AI 반도체라는 점이죠. 결국 이제 AI 반도체라는 점에서 트렌드가 맞춰져 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요 인프라 부분들을 계속해서 전력기기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만큼 데이터 센터 향의 구축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전선이나 전력기기에 대한 사용량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전선 배관 업체라든지 이제 전력기기 쪽에 대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활황기에 지금은 좀 시즌에 돌입을 했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작년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붐이 들어왔을 때 당시와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전선이나 전력기기 쪽에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LS 그룹주들 같은 경우 오늘 또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 시즌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까지
부분들까지도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LS 그룹주의 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수급 개선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선이나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에 위치해 있는 레벨 구간들은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의 주가가 또 더 쌀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지금의 주가보다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가능성 구조에 지금 현재 있는 섹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이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가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AI 반도체 쪽에 속해 있는 기업들 밸류 자체를 전부 다 저는 좀 매수를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네.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 계속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장세 흐름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 섹터는 올해 내내 좀 투자 활황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 중에 작년 2차 전지랑 비슷한 네네. 그런 거의 테마의 성격이 될 거라는 얘기인데 네네. 그러기에는 정말로 시점 잡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과 밸류를 좀 비교했던 부분들은 2차 전지도 워낙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더 갔잖아요. 뭐 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 전력기기도 딱 그냥 투자 매력도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에 대비해서는 지금의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고점을 짚고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을 2차 전지랑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성격 부분들을 전선 전력기기 쪽이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전선 전력기기는 테마라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산업에 대한 성장 사이클 시기에 지금은 초입 구간에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2차 전지도 성장 사이클에 지금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전선 전력기기도 성장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전선 전력기기라는 점을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이쪽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올해 내내 계속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신규분들 같은 경우도 포텐을 조금 더 다변화 현상들을 네.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 형성도 지속되면서 실적에 대한 이 증명까지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 전선 전력기기 쪽이었는데 최준호 본부장 신규 진입도 괜찮은 자리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규 본부장님 의견 동일할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니죠.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 쉽진 않다라고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 기억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저도 작년부터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네.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변압기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는 전선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움직이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계속해서 당겨서 와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맞고 사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선 관련주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이제 매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현재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거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눌림이 크게 나왔을 때는 그때는 보셔도 좋은데 전 지금 따라 들어갔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보다는 빠졌을 때 그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탁 줄여가지고 매매해 오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자르고 나오시는 게 이게 매매를 하다 보면 물리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밀리면 너무 이거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런 경우에서는 뭐 비중 조절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전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뭐 2차 전지 말씀하셨고 또 전력 설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둘 다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밸류를 좀 땡겨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기엔 조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리긴 했는데요. 이게 또 투자 성향에 따른 결정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LS그룹주를 그러면 최진욱 본부장님이 한 번만 더 봐주실까요? 일단 네네. 매수 자체도 괜찮다라는 의견인데 LS그룹주 지주사인 LS 일렉트릭도 강한데 에코에너지가 빠르게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룹주 다 같이 오르는 배경 그리고 투자 포인트요.
일단 저는 LX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실적이 곧 이제 지금 발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룹주에 전체 좀 들어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LS 지주사에 대한 성격보다는 생각보다 지금 이제 지주 회사에 좀 속해 있는 이제 외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외형 성장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LS 그룹주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지금 주요 계열사들이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주사 같은 LS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성장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은 기술주 쪽에 계속적으로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기술주 중에 중심적으로 시장이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LS 그룹의 전반적인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현재 시장에서는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LS 쪽에 대한 투자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밸류로만 좀 놓고 보면은 지금 주가가 또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사실이긴 합니다. 지금의 주가가 이제 뭐 PBR 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과하게 고평가 영역이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수급 개선 기대감과 그 LS 그룹의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투자 수급을 좀 유발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랠리를 좀 이어가기보다는 충분히 오늘 하루, 오늘과 또 내일 이런 단기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좀 펌핑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 번 더 눌릴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주가에 대한 레벨업 부분들에 대한 밸류 부여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LS 그룹에 지금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매수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눌림을 저는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의 지금 시장에 대한 수급을 전부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은 LS 그룹에 대한 좀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야흐로 LS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금리가 높으니까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전선 전력설비센터 봤는데, 자, 두 번째 섹터 한번 볼까요? 다시 보자 자유주행인가요? 자유주행 섹터를 한번 꼽아봤는데, 먼저 최진욱 본부장님 한 줄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단기 수급은 유효하다. 어떤 얘기죠? 일단 이제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일단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안전성 검사를 지금 뭐 통과를 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 이슈 팔로업을 뭐 앞전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다른 기업 단에서 계속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는 한 며칠 정도는 좀 부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게 되면은 단기적인 투자 수급은 일부 살아나면서 단기적인 좀 테마 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수급 부분들이 살아나게 되면은 결국엔 시장에선 종목들은 단기 상승은 좀 보여줄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고 있는데, 아직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도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 수급에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팔로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 자율주행 쪽에 대한 전반적인 섹터 기업들을 밸류로 놓고 보면, 투자 수급으로 놓고 보면은 거래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지가 않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호재성에 대한 부각 부분들이 몇몇 기업만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외적인 기업들은 전반적인 섹터가 뭐 등락률은 거의 2%대 강세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 세 종목에서 4종목 정도만 거래량을 가져가고 있고, 그 외적인 종목들은 그냥 그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수급에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투자 매력들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좀 시장의 트렌드를 잡기에는 다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중국 깜짝 방문 소식이 일단 관련주들을 들썩이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중장기 매력은 다만 아직이다. 단기적인 수급으로만 유효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 줄평을 준비해 주셨죠? 바로 보겠습니다. 소테마로 매력적,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해 주실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한다면 큰 기업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LG 이노텍이나
뭐 삼성전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엮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뭐 LG 이노텍이 강하게 올라오기도 했죠.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쪽으로 엮인 부분이 좀 더 있다. 혹은 애플 쪽과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반도체 쪽이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테마들 중에서 우리가 유리기판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자금이 많이 몰리는 쪽에서 파생되고 있는 테마 중에서 유리기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여기서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쪽으로 좀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금이 다른 쪽에서 좀 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꽤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200억 넘게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도 벌써 150% 정도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테슬라가 좀 더 치고 움직인다든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작은 테마로서 시장을 좀 뜨겁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다른 쪽에 좀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살짝 부담이 되지만 자금이 한 번, 두 번 정도 더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아주 뜨겁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추후에 거래가 좀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다른 쪽에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자금이 넘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본부장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자율주행은 거래량이 붙는 거에 따라서 그 향후 추세가 좀 결정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섹터 한번 볼까요? 자, 유리기판인데 먼저 최진욱 본부장님의 한 줄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AI 반도체 지속 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 일단 이제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화랑기에 좀 들어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 지금 기존 플라스틱 반도체 기판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엔 지금 이제 미세 공정화 쪽으로 지금 많은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유리 기판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매력도는 계속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초반에 유리 기판에 대한 좀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당시에는 생각보다 좀 투자 수급이 좀 강하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좀 가성비 면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원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센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다른 기업들이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가 됐을 때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용을 채택을 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좀 불안감이 좀 남아 있었다 보니까 유리기판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다소 좀 크게는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훈풍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지금 AI 반도체가 중심에 서 있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기존 플라스틱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결국엔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유리기판 쪽으로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원가 부분들이 비싸다고 해도 결국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들이 나가려고 한다면 결국엔 유리기판 쪽을 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적인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리기판 쪽이 계속해서 투자 매력도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저는 이제 유리기판이 단독으로 섹터에 대한 투자 수급을 좀 가져가기에는 다소 좀 무리라고는 보고 있고, 그래도 다만 지금 시장이 AI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반도체와 같이 계속해서 좀 사이클이 돌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이제 새로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 뭐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계속 이쪽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좀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은 레벨업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만 놓고 봐도 긴 호흡으로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 투자 매력도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단기적인 좀 테마 수급 사이클로만 놓고 봐도 유리기판도 굉장히 좀 투자 매력도는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투자 매력은 높은데 이게 돈을 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네네. 있다라는 분석이 공존하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기에는 망설여지는 게 이 투자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떤 포인트를 또 짚어주실지 한 줄 평부터 보겠습니다.
역시나 성장 밸류 당겨오는 중이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필옵틱스가 사실 유리기판 중에서 대장 역할을 좀 톡톡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내려와서 횡보 중인데 네. 많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사이클로 치면 한 바퀴 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더 사이클을 돌면서 또 순환매 관점에서 올라줄까요? 아니면은 이제 필옵틱스처럼 횡보만 남은 겁니까? 이거 좀 기업들마다 다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KC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요. 미국 회사와 합작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올해 4분기부터 양산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2025년도, 2026년도, 7년도 이렇게 양산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로 매출로 잡히기엔 좀 시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 유리기판 쪽이 올해 같은 경우는 300억대의 규모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34년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5조를 넘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죠. 다만 현재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좀 장 초반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필옵틱스가 좀 테마성을 가진 상태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장주의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SKC와 삼성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더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유리기판 쪽과 엮이면서 OLED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캠트로닉스도 유리 식각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요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저는 눌림이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고점대에서 버텨주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을 텐데 여기서 한 차례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SKC의 흐름을 유리기판 안에서는 좀 척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포인트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섹터 점검 마무리하면서 이제 11시를 향해서 가고 있죠. 10시 32분 지나는데요. 남은 시간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두 분께 전략과 공략주를 연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진욱 본부장님의 한 줄평, 오전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실적주 주목하자. 어떤 종목까지 연이어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은 실적주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는 그런 기업들에 지금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좀 움직인다고 해도 결국 이제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은 펌핑이 못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계속해서 향후에 좀 투자에 대한 수급 개선이 좀 될 가능성 여지는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실적 대비 좀 과도하게 주가가 눌려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자동차 부품 쪽에 성화이텍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이제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도 잡힌 상황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PBR로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과도하게 주가가 좀 저평가 영역이 지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완성차 업계들의 실적의 호조세가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자동차 부품단에 있는 이런 이제 성화이텍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실적은 계속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상에 있다라고 위치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성화이텍이 지금 부각을 못 받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실적 대비 과다하게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다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는 결국에는 주가는 좀 레벨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자주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도 충분하게 부담 없이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결국엔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신규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대비 과도하게 눌려 있다. 네네. 즉 싸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성화이텍에 대해서 공략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재규 본부장의 한 줄평 전략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보다 매수홀딩 어떤 얘기죠? 예, 일단 뭐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했었죠. 특히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맞아요. 장중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전 어떻게 보면 그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 게 우리나라의 저점을 좀 빨리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의 채권금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코멘트가 있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여기서 일단 너무 겁을 먹으면 네. 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좀 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도보다는 홀딩이나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종목군 중에선 제가 오랜만에 이 원전 관련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한전기술이란 기업이 강하게 올라왔죠.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뭐 작은 기업 중에선 에너토크라는 기업도 있고요. 큰 기업 중에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좀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원전 관련돼서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원전 해체 쪽에 대한 메리트도 네.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원전 시장이 성장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도 가능한데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한 해체 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돼서 국책과제를 진행을 했었고 뭐 AI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게 된다라면 전력,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가가 많이 못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오전을 위한 공략은요. 실적주를 주목하자. 그리고 매도보단 매수 홀딩 의견입니다. 성우하이텍, 우진엔텍까지 공략주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